반갑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진관하고 신도고등학교입니다. 요번에 2024년도에는 제가 과학 선생님이 원래 두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진관하고 신도를 전적으로 맡으셔서 올해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하고 2023년도하고 재작년 22년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요거는 이제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요거보다 학교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도고 같은 경우도 조금 비슷해요. 여기에서 62점, 64점, 74점으로 조금 개선되고는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하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 2023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김지현이가 요 나이트인데, 올해는 다시 또 요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분위기라는 거예요? 21년도 1학기. 지금 현재 24년도 입학생들이 지금 21년도 분위기라는 건가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1학년이었던 애니까요. 22년도에 2학년, 23년도에 3학년. 그리고 지금 졸업한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애들이 지금 이때가 고1이었으니까 김지연이가 지금 고2고요. 그러니까 2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얘네들이 고3 되는 애들입니다. 그때 1학년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학교 분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처음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애들 열심히 한다고, 애들 수업 시간에 조던 애 없냐, 딴짓하는 애 없냐, 없대요. 그래서 야, 그럼 올해는 바뀌나 보다, 변하나 보다. 근데 딱 기말고사 끝나면 스토리가,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한 30-40%는 이제 공부에 대한 걸 접고 남학생, 여학생들끼리 지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노닥거리고, 그러니까 그 재미로 학교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애는 인싸가 아니라서 좀 걱정되는데, 아니요, 이 학교에서 장점입니다. 놀잖아요. 네? 그럼 놀잖아요. 차라리 아싸가 나요. 아싸라서 학원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도 진관에서 아무래도 저 인정합니다. 저 과학 담당하고 있지만 영수관 되는데 과학을 보내는 경우는 못 봤어요. 과학이 1등급이 나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올해 1학기에 땡땡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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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거 4학기에 전교 1등급이 4명이 나왔는데요. 다 그만뒀어요. 과학 1등급 나왔어요. 어렵다는 땡땡고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그만뒀어요. 제가 피눈물을 쏟았는데 왜? 그랬더니 영어 수학이 안 돼서 학원 옮긴다고, 시간표 겹친다고. 인정합니다. 영어 수학이 중요하죠. 옛날에 어머니께서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애가 영어 수학이 안 되고 과학 1등급이라고. 그러면 과학 때문에 영어 수학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퇴원서를 쓴 적이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이 좀 나름 희망이 있는 안전권이다라고 했을 때 과학 생각해 보시고, 과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 수학은 안정적으로 이 학교에서 등급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탐구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대학교를 그렇게 못 보내는 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2023년도 이때 작년에 22년도 겨울이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어요. 진관 애들하고 신도 애들이 올해 애들이 올해 애들이 괜찮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동네에서는 좀 못하는 학교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맞다면은 한 3, 4년, 5년 뒤에는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바뀌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세대가 요 세대예요. 이번에 2024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학 선생님이
전임을 하셔가지고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저 아는 분이 입학했거든요. 네. 다 몰렸대요. 신도로요. 네. 예, 그래서 이 학교도 이게 점점 이렇게 얕잡아 볼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 기회가 있는 학교고 대학 진학률도 보통 이 부분에 있는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러면 그 기대가 헛되지 않는 학교니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모 학원 선생님이 본고사 논술의 부활이네 어쩌고 얘기하시는 거 그걸 봤는데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한 번에 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대충은 아실 텐데 과학탐구 분야에 물어나온 생원 지원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능 과목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과학탐구, 통합과학, 과학탐구 한 과목으로 수능 과목이 일체화되는데 이제 문제는 고1 때 수업을 하고 고3 때 수능을 본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난이도 문제 때문에 본고사가 부활하네, 논술이 부활하네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공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28년도 수능탐구 영역 문학의 수와 배점, 시험기간 등은 그러니까 어떻게 내겠다, 어떤 난이도로 내겠다라고 하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드시는 건 안 믿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나와 있는 2028년도 수능 기본계획이 내년에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오피셜은 아직은 모른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석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지금 예시 문제로 나오고 이거 딱 한 문제거든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한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는 2015년 수능 기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가 바뀌었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시라고 하나 제시는 해줬는데 참고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바뀌고요. 근데 교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으로 고3 때 하는 과목이 분홍색이 물리 2고요. 요게 이제 화학 2고 이게 생명과학 2고 이게 지구과학 2예요. 이거 바뀐 거는 하나도 없고요. 학년 과목이 학기 과목으로 나뉜 거밖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지금은 학교 무시하고 이 수능 과목이니까요. 학교 무시하고 오로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거의 맞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라 그냥 내신에 목을 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은 1, 2로 나뉘는데요. 선생님 혹시 저기 진로 선택에서요. 지금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가 원래 물리학 내용이잖아요. 예, 물투예요. 그 두 개는 선행 개념이 없이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걔네 둘.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학교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요걸 선택해라라고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 짜진 거 보니까 어떤 학교는 예를 들면 역학과 에너지가 2학년 2학기이고 전자기와 양자가 3학년 1학기인데 어떤 학교 그게 바뀌어 있는 데가 있어서 이게 네네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 수업 내용 자체가요? 네, 혹시 역학과 에너지 내용이 심화돼서 전자기와 양자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완전 예, 맞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기는 한데 그 신도 진관하고 어디더라? 새 학교가 그걸 교환 수업 같은 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근데 물리학은 듣고 해야 되니까 학년을 섞는 것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도고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형 배점이 커요. 그거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도고는 서술형 배점이 커서 그리고 지문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언어 약하신 분들은 과학과 관계없이 좀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술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숙제 내면
서술형은 안 해와요, 애들이. 그렇게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했니? 그러면 어려워. 뭐 이렇게 둘러대는데 그거 다 귀찮아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신도국 하시려면은 열심히 써야 그 친구들하고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 요거하고 그 지문 길이가 긴 문제, 그러니까 단답형 말고 그거를 좀 중심으로 대비하시라. 그것만 하시면 진짜로 이 학교는 좀 도와주는 애들이 많아서 희망이 좀 많은 학교입니다. 그 2025년도 이제 새로 개정된 교과서인데요. 사실 95% 이상 차이가 없고요. 그 차이가 있는 게 1학기 교재에서 그러니까 통합과학 1과목에서는 요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는 옛날 2008년 개정 때 그 물리원의 맨 앞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이렇게 그 유의할 만큼 뭘 내기가 어렵기는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셨죠? 그 맨 앞에 그 뭐라고 하죠? 양념으로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지 않을까 싶고요. 자, 2.6단원에 요거는 똑같아요. 현재랑. 2.6단원의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 반도체 얘기입니다. 이게 물리원 내용인데 그게 좀 강화됐어요. 반도체가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원래 이게 신소재라고 해서 액정이나 다른 것도 가리키게 돼 있는데 싹 다 빼버리고 반도체만 합니다. 요게 좀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물리화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트렌드가 바뀐 지 한 7, 8년 됐어요. 지금은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도요? 진관진도도요? 네. 근데 의외로 물리화학은 그렇게 괴롭지 않은데 오히려 생명과학이 어려워요. 그리고 1, 2년 전부터 화학이 또 어려워. 이게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생명과학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화학이고 물리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지구화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그 올해 2024년 중간고사까지 각각의 시험 범위를 체크를 한 건데요. 요거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게 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에 진도표가 유의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계획을 짰을 때에도 지금 그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통합과학 1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는 크게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2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저 제일 왼쪽 밑에. 2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지금 심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사람이라 예측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3학년이 돼서 수능 과목이 될 때 통합과학을 가지고 고3 애들이 볼 때 심화 문제를 어디서 낼 수 있을까의 표본이 현재 지금 소위 대성선정 송실에서 심화 문제를 어디서 내는가를 보면 되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수업 내용인데 두 주로 편성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기본 수업을 하고 소위 인강 수준의 수업을 하고 여기에서는 심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성선정을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심도 진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을 동일하게 봐야 하니까. 그게 제 계획입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나가서 가실 때 제가 복도에 서서 질문 받아드릴게요.